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유신쇼 뉴스 까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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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호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아 그거 보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2022년 12월 7일 뉴스 까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까기는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주요 뉴스 소개해드리고 시원하게 까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미용실 갔다 오는 길에 오늘 약간 몸살 기운이 계속 있더라고요. 몸이 워낙 요새 저질 체력이라 몸이 안 좋은데 약간 좀 으실으실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미용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가 잘 하는 것도 있는데 제일 저렴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하고 머리 하고 옆에 펫샵이 있어가지고 저기 금비 방석하고 장난감 사가지고 하는데 지금 장난감 생선 장난감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팔딱팔딱. 고양이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 똥 잘 싸고 잘 먹고 잘 싸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좀 몸살기가 더 해져가지고 약을 먹고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방송을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더 탐사 압수수색도 있고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자,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유신쇼 생방송은 별일 없으면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밤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먹쇼 또는 오프닝으로 진행이 되고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사이에는 뉴스 까기, 밤 11시부터 새벽 0시 30분 사이에는 전화 개그, 그리고 새벽 0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는 뒤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후원이 많이 터진 날은 연장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축구가 없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지옥에 나가버려. 정말 너무 개운해. 뭐 또 며칠 있다가 또 8강전, 뭐 4강전, 3, 4위전 결승전 하겠습니다만은 한국 경기가 끝난 이 마당에 볼 사람들은 보라고 그러고 너무나 편안하게 오랜만에 정말 이 스포츠 행사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월드컵, 올림픽, 정말 뭐 아시안컵, 뭐 아시안 게임 지긋지긋합니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나라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냥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 방송에 지장이 있다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 4시간 생방송 동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의견이나 질문을 줄 수 있는데요. 문자 전용 032-323-5549번 문자만 되는 번호입니다. 032-323-5549번이고요. 그리고 뉴커 사이트 자유토크 게시판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남겨놓으시면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만 테러에 대해서는 소개해드리지 않고 삭제할 수 있으니까, 특히 문자 같은 경우에는 다 추적이 가능하니까 스토킹이나 이런
비방성 문자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전화는 밤 11시부터 0시 30분 사이 전화 개그 시간에만 전화를 받으니까 그 시간 맞춰서 전화 개그 시간에 전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자, 유신쇼 생방송은 유튜브 뉴커 채널, 트위치TV 유신쇼 채널, 플렉스TV 유신쇼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커 채널, 팟빵 라디오 유신쇼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뉴커 채널 구독하기 알림 체크는 한 번만 하시면 되겠고요. 좋아요는 영상 보실 때마다 한 번씩 그리고 유튜브 뉴커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이모티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후원 지금 유신쇼가 많이 힘듭니다. 1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이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나 되어 유신쇼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신쇼 사라져도 상관없어. 그런 분들은 상관없고요. 애정을 가진 애청자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그러면 천천히 표정이 왜 이래? 표정이 와 이래? 이 표정이 좀 웃기긴 한데 웃긴 표정으로 가야 되나? 매력적인 표정으로 가야 되나? 매력적인 표정으로 갑시다. 자, 먹쇼 일단 올려놓고 먹쇼 따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혼자서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연출, 작가, 엔지니어, 업데이트 담당 등등. 그래서 편집을 안 해요. 조용히 있다고 그랬더니 쟤는 액션으로 보여줘. 액션으로 보내주네. 액션으로. 자, 업데이트 했고요. 김장김치 보쌈, 김장김치 보쌈 업데이트 해드렸고, 후원 가지고 참견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었는데 아까 한 명이 또 누가 있더라. 후원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요. 간섭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가 아닙니다. 안쓰럽다. 얘도 아까 처단을 했어야 되는데 매니저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답을 해드렸습니다. 고해를 하시고. 자, 오늘의 사건 사고 주요 뉴스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또 뉴스인데요. 이태원 참사 다음 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 단어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그 참사를 덮으려고 계속 수작 부리다가 일이 점점 커졌었는데 윤석열 정권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현장에 가가지고 뇌진탕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이유가 다 있었다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 모바일 상황실 복지부 직원이 압사 제외하고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말 어디까지 벌을 져가지고 천벌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죄를 지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영장 기각에
부실한 셀프 수사 우려. 무조건 특검 가야 돼요. 특검 가야 되고 지금 이 사법부 법원의 판사들도 이 한동훈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한다는 건 뒷조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의사와 상관없이 한동훈의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에서 저 후보자다. 검증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보 다 받아가지고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뒷조사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가지고 그나마 그런 게 공개되고 막 이렇게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그나마 나오는데 그 민정수석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한낱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하다 보니까 판사들이 인사검증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오줌을 잘잘 지릴 판국이다. 이번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포정치로 민주주의 후퇴, 국정원 신원조회 규칙 개정, 불법 사찰 망령 부활 철회해야. 이제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끔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막아놨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대통령 조난자료 부활, 국정원 신원조사 대폭 늘린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인 조난자료가 신원조사 형태로 부활한다. 현 정부 들어 현행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평가가 나온 상황에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냥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면 되는 거를 법무부 인사검증에다 갖다 놓고 이제 그게 계속 펑크가 나니까 국가정보원에다가 또 시키는 거죠. 이거는 인사검증을 핑계로 이 공직자들의 뒷조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건 불법 사찰을 망령을 부활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뭐 그 사람을 임명할 것도 아니면서 인사 검증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면 법무부 인사검증단 그리고 국정원에서 신원 조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진짜 탄핵을 부르는 기승전 탄핵이에요. 자, 또 충격적인 뉴스가 오늘 있었습니다. 좀 좋은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16강 같은 뉴스버스 단독인데 검찰 김웅 이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죠. 검찰 김웅 의원 불기소 위에 포렌식 수사관 면담 내용 조작. 고발사주 손준성 재판에서 포렌식 수사관 증언으로 드러나 수사관 고발사주 경로 제3자 개입 여부 말한 적 없다. 보고서에 하지 않은 말 들어가 있다. 이희동 부장검사 포렌식 수사관 면담 뒤 보고서 작성돼. 검찰 보고서 근거 제3자 개입 여부 입증 안 됐다며 김웅 의원 불기소. 이게 얼마나 검찰이 왜 개혁을 해야 하고 항상 감시를 당해야 되는지. 이 고발사주 채널A 고발사주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동훈 그 아이폰 사건, 독직 폭행 사건 뭐 최근에 무죄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지금 그냥 입 닫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뉴스버스에서 일단 보도가 됐는데 검찰에서 국민의힘의 김웅 국회의원을 불기소하기 위해서 이 경찰의 포렌식 수사관을 면담을 했는데 그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제3자 개입 여부 말한 적이 없는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불기소 조치를 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게 사실이면은 아주 중대 범죄가 되겠죠. 뉴스버스에서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포렌식 담당 수사관 면담 후에 그 사람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 포렌식 수사관이 나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손준성 기자 재판에 나와가지고 재판에 나와가지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진짜 심각한 사안입니다. 자, 국정원 2, 3급 간부 100여 명 대기 발령, 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 보복. 예. 그러니까 국정원 간부급 직원들이죠. 국장급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난리도 아니네. 자, 그렇습니다. 자, 아휴, 잠깐만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 고생했던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승진해가지고, 국정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니들이 그 일을 했으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간부급 100명을 대기 발령하고, 또, 대기 발령하고 그 다음에 또 그만두게 하고 해직. 충격적인 내용인데 요것도 아마 나중에는 전화가 갑자기 문자가 가지고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나한테 갑자기 짜증이 나네 갑자기. 자, 그 상황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지금 난리가 난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그만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현재 국정원장,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정원장하고의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정 기조실장이 윤석열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다라는 지금 뭐 설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정원이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아니, 간부급은 나가라. 그리고 이상급 간부는 대기 발령을 100명씩이나 해놓아버리면은 국정원이 마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오랫동안 국정원에 있어가지고 국정원에서 지휘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했던 그런 간부급들이 자, 그렇습니다. 저 가족 카톡이 와가지고. 자, 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윤석열 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 예고. 이제 참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 그냥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하면 돼요. 굳이 그 절차를 받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적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두 번이나 하게 되면은 이게 협상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 분명히 김진표가 그냥 협조는 안 해줄 것이고 분명히 다른 요구를 할 건데 민주당에게. 같은 민주당 출신인데도 지금 김진표가 정말 법사위원장 넘겨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만은 정말 말 안 하려고 해도 정말 민주당 쓰레기인 거는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부에 쓰레기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갈 일을 왜 이렇게 꼬여서 가냔 말이에요. 왜 국회의장을 김진표 따위를 시키고 왜 법사위원장을 우리나라의 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아무 조건 없이 국민의힘에다 갖다 바치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국민들이 그렇게 자기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해임 건의안으로 뭐 의원총회에서 오늘 결정을 했나 봐요. 8일, 9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그때 아이고야 참. 아이고 그냥. 자, 그렇습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문건에 북한 측 살았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둬라. 북한 감청 내용 담겨. 이 서훈 전 안보실장이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할 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고 문건에 북한 측에서 살았으면 건져주고 죽었으면 둬라 라고 북한 감청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데도 구속이 됐어요. 경찰청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 탐사 압수수색 시도 반발의 몸싸움 대치. 이제 더 탐사 지지하는 시민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 밤에 더 탐사가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먼저 이렇게 얘기했던 첼로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날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조중동이나 이런 수구 언론에게 감히 이런 짓은 안 하겠죠. 더 탐사하니까 만만하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만만한 게 그렇잖아요. 가장 만만한 게 북한, 민주당, 그리고 하나가 노조, 노동자들. 하나 더 포함하면 자기를 비판하는 MBC를 포함한 더 탐사나 언론사. 제일 만만한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자, 더 탐사 언론 자유 훼손하려는 정권의 압색에 응할 수 없어라고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협조를 해줬고, 오늘 밤에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발단이 됐던 첼로리스트의 그런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리는 내용은 첼로리스트가 다른 건 다 인정을 하는 취지. 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 술자리에 참석했는지는 노코멘트.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뭐 이따가 더 탐사가 방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고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보자 전 남친도 뭐 자기 고소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그런 그 SNS 글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MBC 차별 철회하라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MBC가 카타르 월드컵 16일 연속 시청률 1위. 그 메인 뉴스도 1위.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1위. 모두가 1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압을 할수록 계속해서 국민들은 반발이 심해지고, 진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교육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나도 한국에 있는데 나한테 그냥 자꾸 카톡이 와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자, 아니 제 그 조카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근데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제 겨우 잠들려고 할 때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또 이제 저희 형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이스피싱일까봐. 아휴, 나 이제 분명히 그 조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성인 됐으면은 좀 앞가림은 해라.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 때문에 나한테 막 카톡이 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아유 골치 아파 지금. 방송 지금 몸살 기운 있어가지고 방송도 겨우 진행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예.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해외여행 갈 때 저 몇 년 전에 제가 해외여행을 태국밖에 안 갔거든요. 이제 그 애청자분께서 그 후원 미션으로 비행기 티켓이랑 왕복 티켓이랑 호텔 지원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는 다 그 예, 해가지고 부담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때 제가 얼마나 준비를 잘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엄청나게 꼼꼼하게 다 관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밤 늦게는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짜 뭐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칼 들고 달라고 하면 그 줄만한 돈은 들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근데 돈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했거든요. 호텔에다가 좀 숨겨놓고 나머지만 들고 나간다든지. 여권, 특히 여권이나 이런 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여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데가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야 금비야! 이놈씩 다 때려 부시고 있네 또. 아니 저 상자를 때려 부시고 있네. 야 오늘 금비까지 난리네. 아무튼 그렇고 뭐 신진돌님 디테일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프라이버시는 강튼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하고 쉐어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프라이버시를 캐려고 하는 거는 본인이 내 조카가 어디 여행 가는지 알아서 뭐 하시게요. 어? 그러니까 자꾸 그 선을 넘지 마세요 제발. 선을 넘으면 저는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제발 좀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스스로 공개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을 넘어가지고 계속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물어보고 캐내는 거는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뭐 어디에 기부를 했든 어디에 뭐 갔든 안 갔든 이런 것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이상에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는. 제 조카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서 뭐 하시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바타 예매 열렸대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집중도 안 되고 막 이제 아니 다 성인들이니까 조카한테 연락 왔으면 알아서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한국에 있는데. 아니 나도 한국에 있는데 나한테 막 카톡이 무작위로 오니까 나도 답답하죠. 그때 방송하고 있는데 아유 아무튼 내가 무슨 자 윤석열 비속어 영상 취재 보도한 대통령실 영상기자단 한국영상기자협회 특종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인천 서구 중봉대로 266 성남동 한성자동차 운전학원 인근 공장 화재 발생으로 차량 통제한다고 합니다. 네, 긴급 메시지가 왔네요. 그리고 저 해외여행 가는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를 했던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에게 특종상을 줬다고 합니다. 언론자유 수호 누력. 한동훈 법무부 검사 정원 확대를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검사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검수완박이 되고 검찰개혁이 완성된 상황에서는 솔직히 검사나 판사 숫자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정권 바뀌고 완전히 일어난 상황에서는 검사 숫자, 그러니까 검찰청을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고, 검찰청에서는 기소, 그다음에 영장, 공소유지 이런 것들만 전담하되 인력은 충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판사도 마찬가지. 판사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된다. 판사의 숫자가. 영장 실질심사나 이런 것도 적부심도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김 없이 판단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여러 명이 하는 거예요. 정말 인신을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구속영장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판사가 한 11명 있는 겁니다. 11명이 있는데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한 구속영장실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다 나왔겠지만 거기서 몇 대 몇으로 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그 소신껏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명 판단으로. 물론 이제 그 압박을 여러 가지 또 하겠지만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검사나 판사의 숫자가 부족한 건 맞다. 제대로 된 이 재판이나 이런 걸 보호하려면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이나 법원의 신뢰도가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느리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검사정원 확대를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찬성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김용,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그 부원장이 옥중 서신을 보내왔는데 군사작전하듯 체포와 구금, 조사, 구속이 3일 만에 이루어지는 데는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 정치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정치검찰과 맞서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통령 관저 천공스승 관여설 제가한 김종대 전 의원 법정에서 진실 다투겠다. 이것도 뭐 몇 년 갈 겁니다만은 요건 나중에 그 특검하면 윤석열 정부 특검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한 번 했다는 화물연대 파업 외부 간담회가 전직 국회의원과 밥 먹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는 짓이 정말 이 경사노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부총리급으로 이 회사와 경영자와 노조를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곳인데 아예 일방적으로 그냥 경영자 편을 들고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그래놓고는 화물연대 파업 외부 간담회 했다고 해놓고는 알고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하고 밥 먹었다는 얘기죠. 국민을 정말 벌레 취급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대놓고 이럴 정도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내 당대표 차출설 선긋기 법무장관에 최선하겠다. 요게 이제 일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한 번에 오케이 하면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뭐 삼고초려인가? 삼고초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절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하게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이 정치 경험 하나도 없이 대통령 됐다가 나라를 7개월 만에 말아먹고 있는데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땡큐죠. 윤석열은 나라를 말아먹고 한동훈은 국민의 당을 말아먹는. 지금 뭐 여론조사하면 유승민이 당대표의 적합도가 높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예 그 당대표 선거에서 투표할 때 그냥 전원 당대표 투표로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썰이 나오고 개정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광훈이 뭐 많은 그 사람들을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동훈이라 볼만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 이태원 수사 검찰에 넘겨야 특검에 넘겨야죠. 못 믿습니다. 정부 철강 석유화학 등 추가 업무 개시 명령 필요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 니들만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말아먹은 거
자, 그렇습니다. 자, 아유, 뭔가 대안을 좀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 대안을 마련하고 가야지 그냥. 아유, 그냥 머리 아파 죽겠네 그냥. 예. 자,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공문, 정부 평가절하와 달리 결사의 자유 침해, 개입 명시. 분명히 이제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입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나와 있는 거를 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자, 요게 만약에 이제 그 결사의 자유 침해로 인정이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역이나 이런 수출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나라를 아예 말아먹을 것 같아요. 자기들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의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북한과 싸워요. 북한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야당과 싸우고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검사들 투입해가 특수부 검사 해가지고 털기해가지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국내 정치가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세 번째, 노조랑 싸워요. 노조 파업에 불만을 품고 있는 세력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노조하고는 협상을 안 하고 두드려 깝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노조랑 철도 노조는 합의해가지고 파업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끌어들이고 있고요.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야 해외 투자가 들어오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MBC나 더 탐사나 이런 비판적인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두드려 잡습니다.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아주 그냥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공소시효 12월 7일 오늘 만료입니다. 증거 넘쳐도 1년간 눈 감은 검찰. 김건희 공범 인정에 공소시효 늦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김건희가 누가 봐도 공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최은순 계좌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기 계좌에서 그 많은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 만약에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이재명이나 문재인 관련된 사람이 돼 있었다면 지금 구속돼가지고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최은순 양평땅 투기 의혹도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고 한동훈 딸과 조카들의 그 논문 의혹도 수사는커녕 아무도 들어보질 않고 있죠. 한동훈 독직폭행 관련해서 무죄 받았는데도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탄핵 사유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우리가 타조가 졸라 빠르잖아요. 타조가 막 도망가다가 너무 지쳤어. 더 이상 못 도망가. 그러면 구멍에다가 머리를 박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그런 것 같아요. 가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구멍에다가 대가리 박고 숨어있는, 나 안 보이겠지. 내가 안 보이니까 남들도 안 보이겠지.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국민들은 눈 뜨고 부릅 뜨고 다 보고 있는데 말이죠. 자,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한동훈에게 고소당한 뒤 민주주의 퇴보하고 있어 분노했다고 합니다. 자,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 결국 상장 폐지,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됐습니다. 어제까지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막 가격을 사야 된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결국 그게 또 그 사기 행각이 아니었나.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을 했고요. 결국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민사소송은 진행을 하겠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는 면에서 다시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웬만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소송 전에 피해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웬만하면 받아주는데 그걸 안 받아줬다는 거는 아무튼 뭐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 새 복지망 엉망진창 언제 정상 개통할지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가 바뀐 다음에 문재인 정부 거를 다 거부해요. 인수위에서 인수도 안 받고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새 복지망을 써라. 근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복지망 이게 중요한데 국민복지, 뭐 노인복지나 뭐 장애인복지나 정말 많은 관련된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될 망인데 이거를 갑자기 바꾼 거예요.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썼던 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에서 쓰던 거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아무것도 안 쓰겠다. 청와대도 안 쓰겠다. 하루도 있을 수 없다고 해놓고는 베트남 주소 갔는데 청와대에서 영빈관하고 다 써먹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니까 그래놓고는 재활용한다라는 개 같은 소리를 용산시대 연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관저, 국방부 청사 다 뺏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관저도 외교부 장관 그 관저 뺏어가지고 리몰레이나 엄청난 돈 세금만 투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대고 있는데 이제는 청와대를 활용한답니다. 정말 진짜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분명히 와신 상담해가지고 나중에 윤석열, 김건희 뭐 이런 사람들 사면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도 한패예요. 어디까지 지금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볼지 지금은 두고 볼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분명히 국민에게 철퇴를 맞을 겁니다. 축구대표팀 자, 그렇습니다. 자, 축구대표팀 트레이너의 폭로 2701호에선 상식박 일을 벌어져 제 식구 챙기기 그만 선수들 케어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와의 갈등 의혹이 제기가 돼서 또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축구 관계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 축구대표팀을 맡은 감독들이 안 좋게 끝납니다. 히딩크 감독도 사실 4강 신화하고 나서 계속 한국에 있길 바랬는데 그걸 거부했죠. 왜? 히딩크가 원했던 게 있었거든요. 자기 파벌이나 무슨 서열, 그 다음에 대한축구 기술협회나 이런 데서의 간섭, 이런 짓거리가 너무나 대한민국 팀이 워낙 악명 높았기 때문에 버스 히딩크 감독이 요구했던 게 그거죠. 전권. 선수 선발의 정권을 달라. 그리고 이제 그런 외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았죠. 그래서 자르려고 했죠. 수단 방법 안 가려가지고 그때 세계 1위였던 프랑스한테 5대0으로 졌다고 해가지고 히딩크 감독을 잘라야 된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었죠. 관계자들이. 그럼에도 그런 서열 파벌이라든가 서열 문화라든가 그냥 겉멋만 들어가지고 기초 체력은 바닥인데 그런 것들을 혁파를 하고 결국은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4강을 진출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렇습니다. 어, 만이 사용법이 뭐야 이게? 나인데 만이라고 적어놨네. 아유, 조카 덕분에 아주 그냥 방송 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카톡 주고받으랴 진짜. 만나이 사용법 국회 법사위 통과 내년 6월부터 사용 친구에서 형 누나로 바뀌나. 자, 이제 내년 6월이 지나면 야, 내가 빠른이야. 이어 빠른 얘기한 바로 아구빵. 예, 그래서 헌빵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만 나이로 가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입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가기 때문에 이제 꽉 차야 돼요. 스트라이크가 돼야 됩니다. 꽉 차야 되는 거지. 이제 뭐 진짜 완전히 이 나이판을 개판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살 차이 친구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친구였다가 다른 사람은 또 형이었다가 난리 개판이잖아. 이거 깨는 놈은 바로 아구빵 선빵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누구는 한 살 차이 나는데 친구고 누구는 형이고 지랄하냐?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은 민사소송으로 가차없이 쳐내버려야 돼요. 지들의 이속 챙기려고 지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똑같이 한 살 차이 나는데 누구는 형이고 누구는 친구고 2살 차이 나는데 누구는 친구고 누구는 형이고 이건 바로 선빵을 법으로 때릴 수 있도록 폭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요거 때문에 호적 꼬인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민법상으로 똑같은 형인데 누구는 친구고 누구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특히 막장 방송하는 BJ나 유튜브 돈만 주면 다 형이야. 다 형이야. 무슨 돈만 주면 오늘부터 내 여친, 오늘부터 내 남친. 어떤 놈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 지 아들뻘인데 아버지. 돈만 주면 내 아버지 어머니야. 내가 뭐 진짜 나이가 많아서 형님 누님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돈만 주면 그냥 오줌을 잘잘 싸가지고 그냥 노비근성으로 가가지고 그냥 궁뎅이를 실룩실룩 걸리면서 자기 보다 한참 어린데 형님하고 누님 그러고 그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정말 그거 안 좋게 보이잖아요. 추접스럽게 보이잖아요. 뭐 돈만 주면은 다 여친이고 남친이고 자기야 뭐야 그러면서 카톡으로 막 음란 대화하고 막 그걸로 유도하고 후원 유도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추접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유튜버나 BJ들 이미지 다 망치는 거예요. 천박하고 추접스럽게. 아니 지 아들뻘한테 형님 누님하고 자빠졌어. 딸뻘한테 아들딸뻘한테. 자, 내년 6월부터 일단 만 나이로 사용을 한다. 국민의힘 유승민 당권 후보 나밖에 없다. 사실상 출마 선언했는데 나 한 명 이기겠다고 전대를 변경, 축구하다 골대 옮기나.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윤석열이에요. 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뭐 대통령이 왕 아니겠습니까? 손바닥에도 왕자인데 뭐 왕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저희 왕께서는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왕권 국가가 됐어요. 왕이 뭐 야당도 없고 노조도 없고 뭐 북한도 없고 뭐 그냥 친일로 사대주의로 가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무조건 모시고 왕 아닙니까? 조선시대 왕. 명나라나 막 이런 나라를 모시고 왕이 원하는 대로 가는 뉴시스 자,
자, 그렇습니다. 뉴시스에서 보수적인 언론사인데 뉴시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 잘못했다가 50.6%, 잘했다가 44.2%가 나왔습니다. 차기 지도자 적합도는 이재명이 37.3%, 한동훈이 18.6%, 유승민이 8% 나왔어요. 보수적인 언론사인데, 근데 뭐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자,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도 했는데 이재명 37.3%, 한동훈 18.6%, 유승민 8%가 나왔습니다. 자, 배우 이범수에 대한 또 의혹이 제기되는데 신한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나 보죠.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의 학부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갑질 의혹이 나왔습니다. 1학년 절반이 자퇴 유학. 뭐 A반, B반이 있는데 A반은 좀 살고 좋아하는 애들을 A반으로 놓고 B반은 이제 못 살거나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놓는데 너무나 차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범수 씨의 내용은 그 입장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큰 문제죠. 학생들이 똑같이 등록금 내고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잘 살고 마음에 드는 애들 따로 해가지고 혜택을 줬다면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 뭐 이범수 씨 입장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 억대 연봉 직장인 100만 명 돌파, 작년 직장인 평균 4,024만 원. 지랄하고 자빠졌네. 국세청이 아니라 뻥세청이냐? 안 믿어 이 10원짜리야. 자, 배우 박서준 새 영화 더 마블 캡틴 마블 남편 얀 왕자의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뭐 이정재였나요? 이정재가 스타워즈 시리즈에 뭐 나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박서준은 뭐 마블 시리즈에 나온다고 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스타워즈에 나온다고 하면 아이고야 대단하구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사실 스타워즈의 광팬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리즈를 보면 정말 이런 시래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블 시리즈도 마찬가지. 지금 마블 나오는 족족 요거를 바가지를 쳐먹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물론 예외적으로 해도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왜 그러지?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언맨 죽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무슨 이상한 뭐 마동석 나온 것도 내가 재미없어가지고 앞전만 보다가 못 봤잖아. 안 봐버렸잖아. 지금까지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가입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마동석이 나왔는데도 한국 사람이 마블 시리즈에 나왔는데 철나게 재미가 없어요. 졸라게. 그 다음에 그래픽도 거지 깽깽이 삼류 양아치 디룩디룩 써놓은 부추전 간장에 찍어 처먹어 수준이고 어쩌다가 마블이 지금 이제 뭐 아이언맨을 다시 살려내라. 아이언맨을 다시 살려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어쩌다가 이게 아이언맨 죽고 나서 이렇게 마블 사태가 이랬는데 스타워즈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우리나라 배우들이 나온다고 해도 기뻐할 수 없는 졸작이기 때문에 거지깨깨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조카애가 아주 그냥 해외여행 갔다고 아주 그냥 정신을 다 빼놓네요. 자, 해외여행 가서 뭐 별 일이 다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뉴커 사이트 자유토크 게시판에 있는 글, 오늘은 글이 많이 없네요. 이벤트, 유신쇼 개혁안, 채팅세 도입, 쓰레기고요. 컨텐츠 제한, 유신이 직접 만드는 먹쇼, 쓰레기고요. 아니, 일반 먹쇼도 KS님밖에 안 하는데 무슨, 아니, 지금도 제가 먹쇼 할 때 만들잖아요. 요리 방송 얘기하는 건데, 아니, 먹쇼 미션 시청한 사람이 KS님밖에 없다니까요. 몇 달 동안 KS님밖에 없어요. 영채님인가 집밥 보고 싶다고 한 번 신청하신 거 빼고는. 아니, 신청을 무슨 여러 사람이 해야 이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뉴커 오리지널 컨텐츠 유료화 전환. 대도 않는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먹쇼할 때 주의점. 콜라 먹고 트름하지 마세요. 쩝쩝거리거나 후루룩 하는 소리 일부러 크게 들어올려준 건 둘째치고 그냥 쳐보지 마세요. 공짜로 쳐보면서 지랄 상전 노릇까지 하려고 하네. 어떤 사람이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돈 한 푼 안 내놓고 거기 가서 갑질하려고 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죠. 개혁안을 내려고 하면 본인이 먼저 동참을 하세요. 자, 기록물. 유신씨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2022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딱 2회하고 폐지했었음. 바로 뭐냐, 유신님의 여성을 찾는 방송. 유신님에게 관심 있는 여성분들은 전화해달라고 한 컨셉이었는데 죄다 고추밭이었음. 유신님이 그렇게 딱 2회하고 낙심해서 폐지한 비운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고, 마스. 지는 카톡 쳐하면서 시청자들한테 전화 오면 뭐 먹네, 소리 안 껐네, 갖은 지랄을 하네. 아니, 당연히 전 카톡 할 수 있죠. 문자도 받고, 저 방송 중에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게시판,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게시글도 소개해드려요. 당연히 카톡 확인할 수 있죠. 왜요? 전화 받는 시간인가 지금? 아니, 전화 받는 시간이라도 가족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은 카톡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방송이 뭐라고? 이 방송이 뭐라고? 이 쓰레기급들아. 아니,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방송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일단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는 거잖아. 응? 내가 존재해야 가족들, 뭐 다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챙길 수가 있는 거고, 나를 중요시 여겨야 남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가 가족이지, 당연히. 혈연관계인데. 에? 내가 뭐 가족들한테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조카한테 뭐 일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방송이고 나발이고 방송 끌 수도 있어요. 방송이 뭐라고, 맨날 하는 방송인데. 뭐 내가 방송한다고 4시간 동안 떼돈을 벌어요? 99.999%가 다 공짜로 보고 있잖아. 99.9999가 공짜로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에? 아니, 나와 관련된 일이든 내 가족에 관련된 일이든 난 방송 종료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어머니 큰병원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휴방했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지도 않은 것들이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나, 아무튼. 예. 아니, 웬만한 내용은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아니, 가족 관련해가지고 일이 있는데 내가 왜 누구 눈치를 봐요? 전화 받는 시간도 아니야, 뉴스 까기 시간이. 아니, 뉴스 까기 시간에 도대체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자, 그리고 이제 조카 얘기했더니 또 조카 얘기가 이 방송 땜시 먹고 살면서 너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너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조카가 지가 그 뭐 소매치기 당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기 전에 카톡 왔을 때 돈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저희 형한테 보내달라고 하니까 형이 놀란 거예요. 통화는 안 되고. 해외에 갔는데 갑자기
뭐 소매치기 당했다고 돈 보내달라고 하니까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에. 당연히 통화가 돼야 되는데 통화가 안 돼. 그럼 당연히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느라고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연락하니까 조카랑. 근데 뭐 가족사항 물어보고 하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예. 뭐 내 자식도 아닌데 조카가 내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행 갈 때 조심하라는. 저 태국 여행 갈 때 지갑을 다 따로 했어요. 돈을 나눠 가지고. 아니 처음 여행 가는 나도 기본을 아는데 다 검색해보고 다 체크해가지고 돈을 나눠놔요. 돈을 절대 함께 다 갖고 다니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나눠가지고 그 호텔 그 하는 곳에다가 숨겨놓고 일부는 이제 가방에다가 넣어놓고 일부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속주머니나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나머지는 이제 배낭에 넣어놓고 나눠서 그 다음에 큰 돈은 호텔이나 이런 데가 숨겨놓거나 그때는 호텔이 좀 괜찮은 호텔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지갑에다가 돈 몽땅 넣었다가 소매치기 당하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여행을 해요? 돌아와야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돌아와야죠. 괜히 조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6월 1일 쩝쩝거리지 말라는 애들. 유심 편드는 건 아닌데 먹방인데 쩝쩝거리면 어때? XX들아, 무슨 남들이랑 먹는 것도 아니고 ASMR은 그런 불편해서 어떻게 보냐? 진짜 먹방에서 쩝쩝 얘기하는 삐리리들은 평소에 손가락질 받고 살면서 먹방에서 훈수 두고 있네 하면서.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비싼 걸 산 이유가 소리 잘 들리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 나지 말게 먹으라는 게 어떻게 아까 트름 할 때도 가리고 했거든요. 트름 할 때도 손으로 가리고 했고 손을 가리고 했는데 아니 음식을 먹는데 소리를 내지 말고 먹으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쓰레기 같은 발상 아닙니까? 아니 음식을 먹는 먹방 먹쇼인데 음식 씹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소거하면 될 거 아니야. 방법이 있네. 음소거하라고. 음소거하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조카 얘기를 또 드립을 계속 치고 있는데 자기 가족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돈을 잃어버렸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당연히 걱정을 하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도 많기 때문에. 요즘 보이스피싱이 발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해외여행 가거나 자리 비우면은 보이스피싱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속일까? 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일부 보내줬잖아요. 삼촌이 보내줬잖아. 그러면 그걸 환전해가지고 공중전화라도 동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꿔서 공중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짧게라도 나 맞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가는데 유심칩을 안 산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깜빡 잊고 여행자 보험은 못 했었는데 그 경황이 아니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갈 때는 여행자 보험하고 그 다음에 유심칩 그거는 사야 돼요. 무조건. 그건 상식이에요. 그거는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돼. 검색해보면 해외여행 갈 때,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는데 돈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족들이 놀라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희 조카네 친구랑 같이 갔는데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놀라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친구도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랑 같이 갔으면.
그러면은 공중전화라도 국제전화가 옛날처럼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니고, 아니 동전 바꿔가지고 삼촌이 보내줬으니까 바꿔가지고 전화해서 사정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이제 야단을 치는데,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무조건 뭐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보내줘야 된다, 이런 멍청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의심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금액이 점점 커질 수 있잖아요. 처음엔 얼마, 처음엔 또 얼마, 처음엔 또 얼마. 진짜 화나는 일이에요.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저는 그 아주 극소수의 애청자분들 덕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전체 시청자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뭐 방송으로 먹고 사는 주제라고 하시는데, 방송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일부 후원자분들 때문에 저랑 같이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후원이 좀 되는 방송이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후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뭐 황희정님, KS님, 가시나무님, 탐스님이었나? 하여튼 몇 분 제외하면 없어요, 후원한 사람이. 어제 코사노바님 정말 오랜만에 후원하셨고,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방송으로 먹고 산다고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서. 아니, 후원이 어느 정도 한 10대명은 후원을 하고 소액이라도 합쳐서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후원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내한다는 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방송으로 먹고 산다고요? 좀 방송으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발 좀. 그 정도 후원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쥐뿔이나 후원은 안 들어오는데 무슨 후원 때문에 먹고 살아. 먹고 살기는. 자, 나머지는 공짜로 보시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공짜로 보셔도 그냥 뭐 어쩔 수 없는데, 간섭질을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먹쇼는 최소 얼마부터 얼마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10만 원 이상이요. 10만 원 이상이요. 자,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공짜로 받은 건 없다고요. 뭐 사정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내가 하기에는 그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송을 무료로, 제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냥 후원 안 하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결심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간섭을 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냥 즐겨보는 건 상관이 없어. 후원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즐겨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나도 그러니까. 나도 딴 방송 다 보는데 다 후원하고 보는 건 아니니까. 내가 능력자도 아니고 빚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는데, 간섭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KS님이 후원 미션으로 먹쇼를 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메뉴 이거 해라, 뭐 쩝쩝거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쓰레기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후원 미션은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그 미션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냥 보는 거고, 그 덕에. 근데 거기다가 간섭질하고 메뉴가 어땠네, 단가가 어땠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는 정말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짓이라고요. 본인이 후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후원 미션을 해서 먹쇼를 신청한 다음에 메뉴도 상의하고, 본인이 뭐 먹음소리를 좋아하면 먹음소리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남의 권리를 왜 자기가 침해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황희정님이 후원하는데 지가 하라 마라, 황희정님 후원 왜 오늘 안 하냐, 대신 후원해 주세요,
이런 소리를 왜 하냐고, 추잡스럽게 지들이. 황희정님 돈을 왜 자기가 악플러들이 주로 하는 짓거리예요. 아니, 후원을 하고 안 하고는 모든 시청자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뭐 채팅창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황희정님이 후원해서 유신쇼를 살려주세요. 이런 천벌받을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왜 황희정님이 지를 위해서 후원을 해야 됩니까? 황희정님은 유신쇼 애청자로서 유신쇼를 위해서 후원을 하는 건데 왜 지들이 후원을 해라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방송 볼 수 있는데 왜 간섭질까지 하느냐. 뭐 얼마 버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나, 이런 개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건 또 뭐야? 요거 옛날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예전에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먹쇼 자기가 후원을 하겠다, 먹쇼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우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약을 하셔라. 아니야, 난 자기는 봐야 되겠대. 라면인가. 한 모씨인데요. 그러니까 먹쇼는 원래 예약제거든요. 예약제인데 다음날 하는 거잖아요. 그 후원 미션을 하게 되면. 근데 라면을 먹으래. 라면을 먹으라는 거예요. 끝날 시간인데. 그래서 자기가 신청할 테니까 기다리래요. 그래서 방송 안 끝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면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한 이틀 지났나? 한참 뒤에 왔어요. 그 내가 막 뭐라 그랬지. 그랬더니 애기가 울어가지고 애기를 재우러 갔다는 거야. 내가 얘기를 했지. 아니, 애기를 2박 3일 재웁니까? 어떤 놈이 지금 게시판에다가 그걸 깠어. 애기가 울어가지고 애기 달래러 갔는데 그거 가지고 너 깠지 않았냐. 나는 그걸로 깐 게 아니에요. 아니, 싫다는데도, 아니, 이 후원 미션으로 먹쇼는 다음날, 오늘 신청하고 다음날 보면 되는데 방송을 끝낼 시간에 라면을 먹으라는 거야. 자기가 후원 미션 신청한다고. 그래서 안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종료한 거잖아요. 사기라고.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채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하지. 아니, 왜 그때 한다고 기다렸는데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애가 울었대. 애가 울면 애가 우선이지. 그럼 나중에라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와서라도 아, 그때 제가 신청했었는데 애가 울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가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채팅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열 안 받아? 그걸 야단친 게 가족이 중요한데 가족을 깐 거야, 내가? 아니, 누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못할 수 있다고. 근데 굳이 안 하겠던 사람, 뭐 라면 뭐 즉흥 먹쇼하라고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안 와.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어. 근데 며칠 지나 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채팅하고 있는데 그게 화가 안 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애가 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애 달래려고 갔다가 깜빡했대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유시님. 아, 그때 애가 울어 갔는데 깜빡했습니다. 근데 그게 깜빡할 수 있는 일인가? 상식적으로? 나보다 어린애가? 나보다 한참 어린애가, 젊은 애가 자기가 굳이 하겠다고 신청한 거를 까먹어요? 말이 되냐고. 나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 100번 1000번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애가 울면 가야지. 근데 채팅창에 못 쳐? 그때 못 쳤으면 나중에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며칠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채팅하고 있는데 그게 화가 안 나요? 자, 아무튼 뭔 또 쓰레기가, 벌레가 와서 기생충이. 저는 그게 후원작은 애청작은 할 말은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내가 하지도 않은 거,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라고 사기치고 그런 거는 난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예요. 뭐 조카 문제든 누구 문제든 여행 갈 때는 비상연락망이나 체크나 다 해야 돼요. 저 태국 여행 갈 때 누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태국 여행 갑니다.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성인이라는 거는 몸만 크고 나이만 들어 성인이 아니에요. 본인 앞가림을 해야죠. 물론
여행 가거나 어디 갔을 때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돈을 지갑에다가 통으로 들고 다닙니까? 어떤 사람이 돈 여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갑에 다 통으로 갖다가 넣어놓고 다 잊어버리고, 그건 말이 아니. 다행히 여권은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조카는 진짜 해외여행 갈 때는 기본 상식이에요. 누가 돈을 통째로 지갑에 들고 다닙니까? 소매치기도 많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대라든가 별의별 거 다 찾습니다. 심지어는 바지에 안에 그 지갑이 있는 것도 있고요. 속옷에. 심지어 속옷에 속 팬티에 돈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팬티가, 속옷이. 하도 그런 뭐 소매치기나 잃어버린 게 많으니까 속조끼. 속조끼. 밖에 있는 조끼가 아니라 속에 입을 수 있는 조끼라든가, 팬티가 아예 팬티 안에 자크 지갑이 있어가지고 팬티에다가 비상금 넣어놓을 수 있는, 아니면 양말 안에다가 넣어놓던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돈은 한국에서 여행 갈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카드도 있고, 근데 절대로 한 곳에다가 모든 거 다 들고 다니다가는 그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팬티 그 안에 자크 있는 게 있다니까, 속옷이. 저도 검색을 다 해가지고 전대부터 시작해서, 이 전대도 밖에다가 매면은 그냥 커터칼로 가위 잘라버린대요. 전대도 면도칼로 긋거나 그거 뺏으려다가 사단하는 거고, 전대나 이런 것들도 요새는 그냥 면도칼로 해가지고 그냥 금방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소매치기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 통째로 지갑을 가지고 나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외여행 가서,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먹쇼 문의한 사람입니다. 베스트. 마이크가 좋은 거라면서요. 그럼 먹쇼 할 때 구린 마이크로 쓰고 먹쇼 끝날 때 다시 좋은 마이크로 바꿔주세요. 뭐 미친 이런 또라이들이 다 있냐. 너희들이 소리를 줄여, 음소거하거나. 음소거하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조카 엄청 챙겨준다면서 어려울 때 돈 보내달라니까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다니. 나는 보냈다니까. 나는 보냈다고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새벽에 제가 이제 잠을 못 자고 겨우 잠들려고 하는데 카톡이 왔더라고. 근데 이제 조카가 지갑 보내줬다고. 근데 얘가 저희 형한테 얘기한 거. 저희 형은 불같아서 성격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난리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그러니까 저한테 막 방송 중인데 카톡이 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니 저기 작은 아빠 성격 알면서 얼마나 불같은데 거기다가 대놓고 얘기했더니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한국 나간 게 삼촌한테 얘기를 하든가, 삼촌한테 얘기하든가, 작은 아빠 성격 알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지금. 이거 뭐 보이스피싱 아니냐 그러면서. 근데 뭐 조카는 얼마나 급했으면 삼촌한테 계속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삼촌한테 계속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여기저기다 다 연락이 난리가 난 거야 지금. 해외여행 간 거 맞냐, 이거 뭐 조카 맞냐, 나한테만 지금 카톡이, 내가 이제 평소에 챙기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거 알았죠. 저번에 이제 그 추모공원 갔다 왔으니까.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아직 없는 건지, 아니 자기 저기 성격 알면서 불같은데 난리 날 거 알면서 거기다가, 아니면 작은 엄마한테 얘기를 하든가, 삼촌이 힘든 거 같아서 삼촌한테 계속 부탁하기도 그러면 차라리 작은 엄마한테 얘기를 하든가. 아니 불같은 사람한테 연락하니까 막 카톡 오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철이 없다는 거예요. 삼촌한테 계속 얘기를 하든가.
내가 웬만하면은 받아주니까 힘들어도.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집안이. 나한테 뭐 확인한다고 여행 간 거 맞는지 여행 간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니 보내줬다니까 자꾸 무슨 조리돌림을 한다고. 아니 방송 중에 왜 카톡을 하냐고 지랄지랄을 해서 아니 방송 중에 저기 뭐야 카톡을 왜 하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봐봐 얘기하면 이 지랄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송 돌려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기억은 확실하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방송 중에 왜 카톡 하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또 막 이 난리 지랄 치는 거 보세요. 그래놓고 뭐 얘기하라고 이래서 제가 사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논란 만들어서 또 지랄하고 얘기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무슨 뭐 딴짓 한다 그러고 그냥 정 답답해서 얘기를 했어요. 굳이 숨길 일도 아니고 해외여행 갈 때 제발 지갑에 돈 다 담지 말라고. 난 보냈다니까 자꾸 무슨 나는 새벽에 돈을 보냈습니다. 지갑 잊어버렸다고 해서 돈을 보냈어요. 내는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다 까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오죽하면 다른 사람 후원까지 간섭질을 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후원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황희정님. 아무도 권리가 없어. 나한테 뭐라고 할 권리가. 아니 내가 힘들다고 해도 도와주질 않는데 무슨 권리가 있어요? 아무 권리가 없어요. 후원하고 얘기하시라고. 뭐 간섭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제 프라이버시 사적인 내용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가 얘기도 답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조카가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서 맨날 얘기하고 내가 이번에도 여행 간다고 하길래 얘기했거든요. 조심하라고. 가족이라는 게 서로 힘들 때 돕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가족도 다 나름이에요. 가족마다 성격이 있고 다 나름이라고요. 그거를 조카가 모르니까 나는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성격 뻔히 아는데 우리가 다리도 뻗을 자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챙기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남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MD비아님 감사합니다. MD비아님 항상 감사합니다.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진행자와 시청자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더 하겠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 뻔히 알고 조카도 나는 세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카도 저는 항상 짠하고 뭐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콜렉트 콜도 있지 않나? 여러분들 그 국제전화 콜렉트 콜 있지 않아요? 혹시 아는 분 있나요? 그거 그 유심칩 안 하고 콜렉트 콜 그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나? 국제전화로? 그러니까 저는 그때 태국 여행 갈 때 에그도 샀고요. 에그도 빌렸고 그 다음에 유심칩도 샀습니다. 방송해야 되니까 다 샀어요.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그게 콜렉트콜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전화도 뭐 호텔이나 뭐 숙소에 얘기해가지고 지급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콜렉트콜이 국제전화도 가능한 것 같은데 검색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개인 방송 카톡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인지 공영 방송도 아닌데요. 아니 짧게 통화하니까 그게 뭐 얼마나 오겠어요. 삼촌 저 괜찮아요. 저 맞아요. 끝. 뭐 몇 마디가 필요해요. 걱정되니까 그런 거지. 돈도 돈이지만 걱정돼서 가는 거니까 삼촌 저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끝. 아무튼 그렇고 제가 오늘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너는 남의 방송 후원하고 막장 방송이라고 까냐?
전 기자니까 그것만 까요. 기자로서의 까는 거지. 내가 다른 방송에 가서 카톡 하지 마라, 트름 하지 마라. 나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나는 딴 방송 가서 채팅도 안 해. 이 개쓰레기들아. 깔 걸 깔아. 나는 딴 방송 가서 방송 중에 뭐 하네 참견을 안 해요. 후원에도 참견 안 하고. 그냥 방송만 봐요. 아주 가끔 응원하는 글 쓸 때도, 채팅 글 쓸 때도 있는데 나는 일체 간섭을 안 합니다. 내가 보는 방송에. 예, 후원은 가끔 하거나 멤버십 가입하거나 그러는데 전체 그렇게 할 수 능력이 안 되니까 저는 일체 간섭을 안 합니다. 무슨 쩝쩝거리네, 뭐 방송 중에 뭐 하네,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차이겠죠? 예. 내가 보는 모든 방송에 후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진짜 응원하는 방은 멤버십 가입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액이지만 10,000원씩 이렇게 후원도 하고요. 일체 안 좋은 얘기는 하질 않습니다. 악플은 달질 않아요. 일체 해본 적이, 본 사람이 있으면 증언을 해보든가. 제가 보는 방송이 수십 개인데요. 유튜브 채널만 수십 개인데 거기 가서 악플 한번 저기 안 좋은 얘기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겠죠. 유신쇼 악플러들하고.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할 수가 생각도 없고, 제가 비판하는 건 앞으로는 기사밖에 없습니다. 뉴커 사이트에서 방송 기사로 비판하는 거 외에는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는 다른 BJ나 유튜버랑 싸우지 않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만약에 다른 BJ나 유튜버를 기사를 쓸 거면 다 뉴커 사이트에서 기사를 쓸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막장 방송 얘기할 때 다 형님이라고 부르고 누님이라고, 그게 보기 안 좋다고 얘기한 거지 특정인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특정인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 딴 방송에서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카가 4명인데 어떤 조카 얘기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조카가 4명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줄 누가 알아? 그리고 이 조카는 내가 항상 애기였을 때부터 챙긴 조카예요. 얘도 알아. 그래서 뭐 일 있을 때마다 저한테 아쉬운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조카들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제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챙겨주고 하는 걸 본인도 알아요. 삼촌이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조카 관계는 내가 무슨 조카한테 뭘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장먼디님께서 1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3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더 후원해 주시면 더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끝자리가 06, 잡소리 그만하고 어제 고소한다던 거 인증이나 해라. 인간아, 후원은 네가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자, 오늘 제가 그 고소 인증한다고 그랬죠? 자, 후원율이 50% 넘어가면 공개하겠습니다. 메롱. 내가 니들 좋으라고 다 알려주냐? 미쳤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 오늘 제가 흥이 안 나네요. 그래서 궁금했죠? 누구 고소장 냈는지. 그걸 내가 왜 니들한테 얘기해주냐, 사전에. 떨리냐? 곧 갈 거야. 네, 오늘 후원율 50% 넘어가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건이 또 있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공개하고 안 하고는 내가 알아서 한다. 예,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 가면 그때 오너라. 두려운가 봐요. 오늘 후원율 50% 올라가면 이게 내 맘이라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니까. 내가 디테일하게 누구 뭘로 고소했는지를 알아줄 줄 알았니? 미리 방어하시려고 나중에 소환 요청 가면 그때 고소장 받아봐.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꼼꼼하게 보낼 테니까. 자, 오늘 뉴스 까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면 그거 다 캡처해서 고소장 낼 거다. 자, 오늘 뉴스 까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여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뉴스 까기